평소 며느리를 얕잡아보고 학대하며 지내던 차에 사라진 다이아 반지를 며느리의 소행으로 알고 다그치고 아들과 합세하여 이혼시켜버리자 순진하던 며느리는 대단한 집안에 숨은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남편을 KO시키며 대재벌이 되어 호령하며 살았다. 1장. 저는 늘 조용히 눈치껏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늘 거만하셨고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저를 얕보셨습니다. 식사 준비가 조금 늦거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따귀를 날리셨고 저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조차 그분 편에 서는 일이 많았기에 집안에서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은 다이아 반지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반지 한 점이 사라진 것이었죠. 당연히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향했습니다. 어디 숨겼느냐, 당장 내놔.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단 몇 시간 만에 집에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순진하고 믿음이 많던 저는 그저 가족의 인정과 사랑을 바랐을 뿐인데 그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예기치 않은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법이더군요. 이혼 후 저는 오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숨겨진 대재벌 집안의 자손이었고 그 재산과 권력의 일부가 바로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린 울분과 모욕, 배신을 더 이상 참고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무리 권력과 돈을 지녔다 해도 진정한 힘은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제 위치를 회복하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 계획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배신과 얕봄, 모욕을 되갚는 날. 저는 단호하게 행동했고 그들은 스스로 무릎 꿇듯 제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거대한 재벌의 후계자로서 제 삶과 제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언제나 당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순진함 속에 숨은 힘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억압도 그 어떤 배신도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2장. 이혼 후 저는 숨을 고르고 과거의 상처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한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힘을 가지는 것. 먼저 제 친가의 숨겨진 재산과 연결될 수 있는 인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기록, 오래 숨겨진 문서들을 뒤져가며 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곧 이 집안의 힘을 계승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배신한 순간처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동안 얕보던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 전략가로 변신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저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씩 제 쪽으로 끌어들이고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사업 네트워크 속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방심한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과거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고 저를 단순히 얕잡아보는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증거와 상황은 그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하던 자리에서 남편이 가장 믿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제 위치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그들이 느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권리와 힘을 지닌 여성이 되겠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 저의 계획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흔들림을 즐기며 제 길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3장.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과 모욕을 한순간에 되갚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과거의 권력과 자존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들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친가의 재산과 네트워크, 그리고 제가 새로 구축한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첫 타격은 시어머니에게였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사업의 핵심 결정권을 조용히 빼앗고 중요한 거래와 계약에서 그녀의 입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시어머니 자신도 자신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간단했습니다. 그가 신뢰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 편으로 끌어들이며 그의 권력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듯 저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재벌로서의 삶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일군 기업과 재산, 영향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모든 고통과 배신은 단숨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순진했던 며느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여성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과거의 권력과 오만함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억눌렸던 삶을 완전히 벗어나 대재벌로서 당당히 호령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모욕은 이제 추억일 뿐 제 손으로 만든 현실이 전부였습니다. 순진함과 얕보임 속에 숨겨진 힘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었습니다. 4장. 대재벌이 된 지금 저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기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과거 며느리 시절 느꼈던 무력감과 배신감이 결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제 힘 앞에 무력했고 예전처럼 저를 얕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기업과 제 삶의 안정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재산만으로 삶이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과거의 억압을 되갚는 데서 얻은 승리감은 달콤했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과 영향력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억압받고 배신당한 사람들,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힘과 권력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과거의 순진한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남았고 그 힘은 이제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닌 삶과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5장. 모든 준비와 계획이 끝난 지금 저는 과거의 억압과 배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제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었고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경고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복수만을 위한 삶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제 힘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제 기업의 영향력을 뻗치며 과거 억압받았던 사람들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복수의 며느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재벌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후회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겸손하게 저를 마주하며 과거의 잘못과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통해 그들이 다시는 제 삶을 얕볼 수 없도록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복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순진했던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강한 여성,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남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존재합니다. 이제 저는 세상 위에서 단순히 억압받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적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끝.